국민의힘 김기현 후가 본격적인 출항 준비에 바쁜 주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이 숨진 일과 관련해 정치권 공방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두 분과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창근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내일 최고위에서 핵심 당직 인선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 주말을 맞아서 고심을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사무총장 자리에 친윤계 재선의 이철규 의원이 사실상 내정됐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죠. 하지만 네. 발표되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인사고요. 사실 또 확정됐다는 얘기는 없는데요. 다만 이러한 얘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이제 아마 당청 일체, 나아가서는 당정 일체 그 배경 때문에 이제 친윤계 그것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이 사무총장에 기용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인선을 두고 이제 내일 발표를 열어봐야 되겠지만 사무총장 자리도 있고 아직 남은 인선이 사무 1, 2 부총장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대변인 그리고 지명직 최고위원 두 자리 등 이렇게 주요 당직이 남아 있습니다. 결국은 당청, 당정 일체와 김기현 신임 대표가 선거 기간 내세운 탕평책 그리고 연대 포용 이것이 양립할 수 있는 가치인가 아닌가 이걸 두고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저는 결국은 이제 김기현 대표가 지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이 민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책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두 가치가 양립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이제 인선을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친윤계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다 손치더라도 반드시 100% 친윤계로 채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차지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당장 일부에서 우려하는 총선과 결부된 그러한 비판까지는 가지 않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게 총선까지는 사실 1년여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요. 당장에 윤석열 정부가 이제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3대 개혁과 중점 과제가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인선에 대해서는 뚜껑을 열어보되 두 가치, 당청 일체와 당평책이 양립할 수 있는 가치라 보시고 얼마나 김기현 대표호가 민생을 향해서 나아가는지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에서도 계속해서 연대 포용 탕평, 이른바 연포탕을 외쳤단 말이죠. 네. 지금 핵심 당직 인사들의 면면을 보면 친윤계가 대부분 거론되는 상황이고 과연 얼마나 구현이 될 수 있을까요? 뭐 당직 인사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번 전당대회의 핵심적인 의미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얼마만큼 큰 성적을 낼 수 있을 것인가가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많은 예를 들면 주변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전당대회에 많이 개입한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올 1월 달에요.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제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과 성과로 치르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대통령실 입장도 그렇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는 소위 지금에 있는 김기현 당대표 체제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성과에 대한 평가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다면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선거를 총괄 지휘해야 될 공천의 룰 또는 공천의 심사 선거를 총괄할 사무총장 라인, 이런 라인들은 당연히 저는 친윤계 핵심 라인들이 이 자리를 포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소위 전당대회 개입 의혹 관련해서 대통령 스스로가 전당대회 일정을 얘기하고 대통령이 적어도 그 전당대회 룰도 소위 전당원 100%를 직접 언급한 내용들이 있고 그 위에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 스스로 대통령실과의 관계 속에서 출마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압력용 협박성 발언까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열띤 경쟁이 벌어졌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친정 체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의도이기 때문에 저는 당직 인선도 제가 볼 때 이런 구조화에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비윤계가 중용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누가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연포탕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연대 포용 탕평인데
비윤계가 임명이 되든 친윤이라고 하는 분이 임명이 되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민생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공천을 이제 민주당에서 자꾸 말씀하시는데 늘 말씀드리지만 공천도 마찬가지로 김기현 후보가 성공을 해야지만 공천까지 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민생을 얼마나 살리고 민생 중에서도 경제를 얼마나 살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윤계 후보가 오더라도 민생에서는 서로 이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 살리는 데 이견이 없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완성이 된다면은 민생의 시간, 경제의 시간에 보다 주력한다면은 내년 총선까지도 그 흐름이 이어져서 공천도 무난한 공천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총선도 승리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당정 일체를 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내일 새 지도부가 윤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갖습니다. 이 김 대표와 대통령과 주례 회동도 좀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좀 앞으로 어떤 행보를 예상을 하십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책이죠. 왜냐하면은 김기현 대표가 이제 후보 시절에도 계속 내세운 것이 당이 정책의 주도권을 가져와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정부와 당은 하나라고 하지만 정부의 정책의 혜택을 받는 거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고 그 정책에 대한 평가는 당이 표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과 정부, 특히 청와대는 함께 가야 되는 한 몸이라는 것이 바로 거기서 알 수 있는데요. 그러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당이 받기 때문에 당연히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뒷받침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앞으로 만찬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어질 주례회동 때도 얼마만큼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가 중점 과제가 한 120개 있는데요. 하나하나 잘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현장에 김기현 대표가 또 감으로써 얼마나 민심이 정부의 정책을 체감하는지 그런 것들을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모든 주례회동의 주요 관심사는 정책에 최우선적으로 방점을 두고 이뤄질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당정 간 소통과 교류 채널이 대폭 확대되는 것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뭐 이거 당연히 뭐 집권 여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와 집권 여당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예를 들면 관계들을 맺어오면서 그냥 전반적인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갖다 공동으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가장 네. 핵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적어도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얼마만큼 지금 같은 40%대 초반 정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40%대에서 30%대로 추락하게 되는 경우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얼굴을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를 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게 되면 내부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이전까지 과정에서 소위 당정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민생 문제가 진짜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위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정권 심판론은 집권 여당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 경제 여건이 매우 안 좋은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 이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소위 미국 금리가 6% 이상 올라갈 거라는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금리도 올려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서민들이나 중산층 같은 경우 대출을 받게 되면 이자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럼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민생에 올인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좀 그런 정도의 대안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가 아마 적어도 김기현 체제의 핵심적인 과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해낸다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김기현 체제가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자율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의 어떤 방식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그런 단기간에 김기현 체제가 김기현 당대표가 얘기했던 것만큼 민생 문제와 관련된 나름대로의 리더십과 주도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 배상안에 대한 피해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의 지난 7일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쇼츠로 만들어서 또 공개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일까요? 사실 모든 국민이 이제 이번에 일본과 관련된 대통령의 결단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과거 문재인 정부 때부터 되돌아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번에 이슈가 됐던 2018년도 일제 강제징용 노동자분들에 대한 배상 판결 그리고 그 이후에 2021년 위안부에 대한 배상 판결도 우리 법원에서 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해결해야 될 과제였거든요. 하지만 문재인 정부 대통령 시절에 해결하지 않고 마치 시한폭탄처럼 넘어왔단 말이죠. 그것이 해묵은 과제였는데 사실 대외 여건이나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본다면은
일본으로부터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국내 경제에서 반도체 관련된 소재 부품을 국산화하겠다고 했는데 100% 아직 되진 못했어요.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이러한 경제 질서 흐름에 우리나라가 편입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러한 경제가 이제는 곧 안보와 결부돼 있기 때문에 사실 국제 정세가 동떨어져서 우리만 단독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 또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결단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리고 윤 대통령의 쇼츠에 보면은 The buck stops here이라 그래가지고 책임을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다 돌려라 쉽게 말해서 네. 그렇게까지 결단을 내리신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런 국제 정세나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 그 민주당도 경제를 살리자고 한다면 그러한 현실을 좀 지각하셔서 이것을 정치 공세로 갈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폭넓게 국회 차원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질책을 하시되 국민들을 선동하고 이러한 관점에까지 이렇게 나가시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8년 판결, 2021년 판결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 때 해결하지 못한 시한폭탄이었고 문재인 대통령도 당시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판결에 대해서 당혹스럽다 그랬어요. 그리고 과거사는 과거사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얘기하는 것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를 개성한다면은 김대중 오부치 선언도 개성 좀 하시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말씀도 좀 개성하셔서 이 부분을 대통령께서 조금 더 정말 모든 비난을 나한테 쏟고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한 만큼 앞으로의 향후 상황을 지켜봐 주시는 그러한 인내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모든 책임 내가 진다. 이렇게 사실상 모든 비판에 대해서 정면 돌파를 선택했는데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저는 효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 좀 이제는 좀 전 정부 다 그만했으면 좋겠고요. 무슨 얘기만 나오면 정치 공세라고 선동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론이 이렇게 안 좋습니까? 전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지금 국민의힘이 정치화시키면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이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미래를 얘기하는 겁니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나서서 그 부분을 갖다 용서해 주는 미래로 가는 것이 우리 한일 청년들에게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 과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36년 동안 제국이 들어와서 소위 식민지 국가를 침탈하고 약탈한 역사이고요. 그 과정에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온 인생의 인권이 탈탈 털린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걸 묵과하고 미래로 가자고 얘기하면 한일 청년들이 어떤 미래를 구상하고 어떤 미래를 살아가겠습니까? 거기다가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관계 해법은 미래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이 해법을 제시했으면 일본이 여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호응을 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해법이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만 3월 7일 날 산케이 신문 일본의 완승이다. 어떤 것도 양보하지 않았다. 그다음에 지지통신의 보수파 중진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 한국이 잘도 굽혔다. 일본의 요구는 거의 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NH 공영방송입니다. NHK 같은 경우는 일본 한국의 해결책이 확실히 실행되는지 지켜보면서 관계 개선을 꾀하도록 하겠다는 생각이다. 그러니까 한국이 더 앞으로 나아가서 일본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게 되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들어줄 생각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지금 계속 강제징용은 아예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 한국이 그런 강제징용 해법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공식적인 입장은 강제징용은 없었다. 그다음에 또 나오는 게 계속 독도 문제 제기될 거죠. 사도 광산 문제가 되죠. 독일 카셀 대학교에 손해상 철거하는데 일본이 압력을 넣었다는 얘기의 보도가 나오고 있죠. 경제 문제 관련해서 마찬가지입니다만 경제 제재 문제 같은 경우도 상황을 보아가면서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어떻게 미래를 위한 결단인지 모르겠어요. 국민도 여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여론이 높지 않잖아요. 전 이런 상황이라면 쇼츠 올리실 게 아니고요. 야당을 만나시고 국민에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결단한다고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데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있는 대통령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역사의 문제이고요. 국헌의 문제입니다. 네. 한편 이재명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의 숨진 일과 관련해서 여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사퇴 요구가 계속해서 나오는 가운데 이재명 대표는 일제 강제동원 해법 규탄대회 참석하며 반격에 나섰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행보는 늘 정치적입니다. 정치적이고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여전히 정치 탄압의 모습으로 비치기를 원하시겠죠. 하지만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전 정부 탓하지 마라 그랬는데 전 정부 탓을 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역사적인 상황에서의 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김대중 정부에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은 전 세계가 인정한 선언이고요. 거기에 일본의 철저한 반성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럼 과연 민주당 정부가 김대중 정부를 개성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과거도 그럼 부정하시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적어도 야당의 대표라면은 인정을 하고 국민들의 대다수가 일부 찬성하지 못하고 지지를 못 보내는 것도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찬성하지 않는 국민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정치 공세 아니면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대회에 야당 대표가 선동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리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가 부족하다면 부족한 부분을 국회에서 책임지고 서로 대화를 나눠서 그러한 미래를 설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보여준 모습은 적어도 선동 그리고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워서 정치적으로 본인을 이용하고 본인이 정치적으로 탄압받는 사람 그러한 모습에 비유 더 이상 그 이하도 그 이상도 아니다. 그리고 본인이 정말 야당 대표라면은 본인을 향한 여론조사는 그럼 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론조사도 약 57%가 구속 수사를 해야 되고 또 57%가 사퇴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때는 여론조사를 인용하지 않고 한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를 인용하고 그것이 과연 야당 대표로서 할 모습인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네. 김 전 행정관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또 여론조사 말씀하시는데 여론조사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중도층으로 좁혀보면은요 오차 범위 내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여론조사 자체가요. 소위 보수층들이 과포집된 내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여론조사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높으면 유죄입니까? 여론조사가 낮으면 무죄입니까? 그럼 예를 들면 이후에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 여론상 만약에 말씀하신 것 정반대로 상황이 나오면 무죄입니까? 전 그렇게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제가 계속 예를 들면 현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이유는 제3자 변제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아요. 피해자가 돈을 안 받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가해자가 주지도 않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가능하지 않은 해법이에요. 그럼 해법에 대한 해법을 내놨으면 이 내놓은 분들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제3자 변제가 안 되는 상황인데 그걸 하자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말씀하시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히 말씀하셔야 돼요. 김대중 오부치의 선언인지 아니면 아베 담화인지 저희 일본이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둘 중에 무엇인지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렇다면 어디를 개성할 건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근데 강제징용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미 일본은 공식적으로 얘기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재명 당대표가 소위 최근에 사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논란이 있습니다만 야당 당대표가 국민의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규탄 집회에 가는데 그게 어떻게 선전선동입니까? 그럼 야당 당대표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전 그런 식의 접근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계속 국민의힘이 소위 그런 내용들을 정치적인 것으로 선동인 양 프레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내용이면 야당 당대표는 그것을 표현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공간에 참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과거에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그렇게 안 했습니까? 다 했던 거죠. 근데 그때는 가능하고 지금은 안 되는 겁니까? 핵심적인 내용은 강제징용 해법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적 동의가 매우 높지 않다는 거다. 적다라는 겁니다. 그럼 적으면 설명을 하셔야 되는 거지 그 문제가 예를 들면 그 문제를 선동하고 있는 야당 당대표의 잘못입니까? 저는 그런 식의 접근은 오히려 문제를 호도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검찰을 향해서 비판의 소리를 높여가고 있지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윤영찬 의원의 경우에는 이 대표가 도의적 책임을 지라라면서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참 윤영찬 의원이 말씀하시는 도의적 책임이라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 그 이재명 당대표가 그 극단적 선택이 나고 난 다음 날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본인 그분에 대한 애도를 표명했고 문상을 갔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 도의적인 본인의 예를 들면 애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상을 하라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윤영찬 의원 말씀에 의하면 사퇴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내용의 본질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도의적 책임을 지라고 얘기를 해서 본인이 문상까지 갔는데 그거 외에도 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윤영찬 의원님은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윤영찬 의원님 같은 경우가 2008년부터 네이버에 근무하셨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만약에 이 문제를 유죄로 생각하시는 건지 무죄로 생각하는 것이 하시는 건지 그 입장부터 말씀하셔야 돼요. 본인이 네이버의 부사장도 하셨고 네이버 이사도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게 FC 성남 문제와 관련된 문제예요. 그리고 극단적 선택하신 이분 같은 경우도 전 비서실장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FC 성남 문제로
작년 11월인가 12월에 검찰 수사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근데 본인은 이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정치적 이런 말씀하시는 건 소위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애도라기보다는 본인의 공천권 문제가 아닌가라는 의심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그런 얘기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전 비서실장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애도라기보다는 오히려 본인의 공천권을 위해서 이재명 당대표를 공격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본질적인 문제와 무관하게 이렇게 정치적으로 쟁점화시켜서 저희 친명과 비명 간의 엄청난 갈등이 높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자기의 정치적 공간을 얻으려고 하는 방식의 아주 예스러운 방식들의 정치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내홍이 더 심화될까요? 앞으로 더 심화되겠죠. 그리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도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도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간의 민주당 내의 다양한 목소리, 민주주의 기반인 다양성의 목소리를 지금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묵살하고 이렇게 아니다 하시는데요.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민주당이 비판을 받고 있고 이재명 대표가 더 비판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하신 저희가 여론조사가 높기 때문에 유죄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론조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속 수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거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다는 거고 그 여론조사에 연이어서 민주당 내부에서 얘기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그러한 신선한 다양한 목소리가 다 사라지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있는데 오히려 윤 의원 같은 경우가 더 용기를 내서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더 칭찬받을 일이지 과연 이게 비난받을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고인의 죽음이 안타까운데 그분의 죽음을 또다시 뭐로 이용했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강압 수사라고 몰고 갔어요. 하지만 검찰이 공개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소환 조사는 작년 12월 26일 날 단 한 차례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것도 변호사를 대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 녹화 조사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했는 게 또 허위라는 게 다른 사건들, 즉 상방울 비자금 사건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이재명 지사 옆집의 합숙소, 선거, 비밀 캠프 거기에 관련해서도 경기 남부청에서 조사를 했다 그러는데 조사를 한 적이 없고 소환한 적이 없고 소환의 계획도 없었다는 게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천편일률적으로 지속해서 전 비서실장의 어떤 안타까운 사망을 단지 자당의 대표를 구하기 위한 정치 공세 그리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검찰의 강압 수사를 몰고 갔단 말이죠. 그러한 자세부터 버리고 다양한 당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 이상 민주당의 건전한 목소리는 앞으로 더 터져 나올 거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 일각에선 당직 개편 얘기도 나옵니다. 이 대표가 좀 어떻게 수습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짧게 말씀해 주시죠. 전 두 축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 때문에 성실하게 임해서 본인이 계속 얘기했던 무죄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당에 대한 또는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는 게 분명합니다. 거기에 맞서서 당이 어떤 혁신의 내용들과 그다음에 민생 문제에 대한 리더십과 돌파력을 보여낼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면 본인이 거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건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일단 민주당 그리고 169석의 민주당의 당 대표이기 때문에 저희 민생 문제와 관련돼서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공감받을 수 있고 지지받을 수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저희 민주당과 이재명 당대표의 지지율을 높이는 방식을 통해서 국민들과 또 공감 폭을 확대한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창근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김종욱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